알로람 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덱을 선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EV 테오키스 GX 덱이 발매됐었는데 그걸 활용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EV 테오키스 GX가 투입된 무려 토네로스 칼라마네로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형식으로 굴러가는 덱일지 영상을 통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 대전 준비가 끝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공은 왼쪽에 토네로스 칼라마네로 덱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오케이징을 벤치에 깔아두고 미스터리 트레이를 사용했네요. 자신의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초타입 포켓몬인 오케이징 한 장을 패에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6장을 새롭게 들어가네요. 추가로 뽑을 6장 중에서 전개에 도움될 카드가 나오면 좋겠네요. 곧바로 송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러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스트볼을 추가했네요. 곧바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덱에서 벤치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덱의 메인이 될 토네로스를 벤치에 깔아두었습니다. 토네로스에게 패에 있던 기본 초에너지를 붙여주고 차례를 종료했네요. 오른쪽에 기라티나 칼라마네로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먼저 패에 있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인 오케이징을 벤치에 깔아두었네요. 오른쪽에 기라티나 칼라마네로 덱 측 또한 이번 차례 많은 오케이징을 까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는 릴리에를 패에 추가했네요. 곧바로 패에 있는 지라치를 내려놓고 포켓몬 교체로 벤치에 내려둔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바로 릴리를 사용해서 첫 번째 차례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패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하네요. 8장이 된 패에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 5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서치할 카드는 하이퍼볼을 서치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오케이징을 깔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패에 있는 초에너지와 기라티나였습니다. 덱에서 찾아올 카드는 칼라마네로 찾아왔네요. 아무래도 오케이징 칼라마네로가 3장씩 들어가거나 오케이징이 2장 프라이즈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기라티나 깨어진 문을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 2마리에게 데미지를 10씩 주면서 트래시에서 벤치로 나오고 패에 있는 초에너지를 붙여주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토네로스 칼라마네로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곧바로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6장을 새롭게 들어갑니다. 새롭게 들어온 6장의 패에서 먼저 스타디움 카드 상록숲을 내려놓고 초에너지 코스트로 사용합니다. 상록숲은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초에너지를 버리고 초에너지를 가져왔네요. 이어서 소원의 별을 사용합니다. 덱 위에 5장을 확인하고 트레이너스 카드가 하이퍼볼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퍼볼을 패에 추가하네요. 하지만 얼핏 패를 보면은 지라치를 후퇴시킬 수단이나 하이퍼볼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패에 있는 기본 초에너지를 토네로스한테 추가적으로 붙여주고 벤치에 토네로스 한 마리를 추가적으로 더 깔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기라티나 칼라마네로 측도 패에 있는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상록숲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초에너지를 패에 추가한 뒤에 곧바로 벤치에 기라티나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벤치에 있던 오케이징 2마리를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키고 사이코 리차지를 한번 사용해서 기라티나의 섀도우 임팩트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 주었네요. 이어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리셋 스탬프를 가져왔습니다. 리셋 스탬프를 곧바로 사용해서 상대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게 한 뒤에 남아있는 프라이 장수만큼 카드를 뽑게 하는데 여기서는 제 패가 그닥 좋진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6장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와 지라치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번 차례 아직 서포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프를 사용했습니다. 덱 위에서 6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카드 2장을 패에 추가하고 나머지 카드를 모두 트래시해야 되는 카드인데요. 아무래도 하프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초에너지를 트래시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구즈마, 리셋 스탬프, 레스큐 탱크, 초에너지가 버려졌네요. 이어서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하게 되면 배틀필드에 있는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섀도우 임팩트의 반동 40 데미지는 기라티나 자신아 돌렸습니다. 왼쪽에 토네로스 칼라마네로 덱은 어떤 카드를 배틀필드로 내보낼지 고민하다가 초에너지가 2개 붙어있는 토네로스 배틀필드로 내보냈네요. 패에서 칼라마네로로 진화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스터리 트레저를 카프코코코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지금부터는 칼라마네로 전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칼라마네로 가져와서 오케이징 위에 진화시켰네요. 이어서 하이퍼볼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풍과 란과 이스케이프 보드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선 볼트로스를 가져왔습니다. 토네로스의 천둥 토네이도가 벤치에 볼트로스가 있어야만 벤치에도 추가적으로 20데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벤치에 토네로스를 깔아두고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6장이 된 패에서 패에 있는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상록숲을 사용해서 초에너지 한 장을 가져왔네요. 이로써 배틀필드는 토네로스한테 초에너지를 붙여줌으로써 천둥 토네이도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 발비는 모두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곧바로 사이코 리차지를 2번 사용해서 돌아올 차례 때 정규 에너지 플레이만으로도 천둥 토네이도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쳐 두었습니다. 곧바로 천둥 토네이도를 사용해서 배틀필드에는 80, 벤치에는 20 데미지씩 주네요. 이런 형식으로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덱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프레드 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른쪽에 기라티나 칼라마네로 덱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패에서 오케이징을 추가적으로 깔아두고 스타디움을 굴레 사당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어서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가네요. 굴레 사당 같은 경우에는 양측 필드에 GX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그리 효력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저주의 부적을 가져와서 기라티나에게 붙여주었네요.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기라티나를 기절시키면 데미지 카운터 4개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뻘끄러워졌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기라티나가 나가고 섀도우 임팩트 130 데미지로 체력이 120밖에 안되는 소네로스를 기절시키고 40 데미지는 추가적으로 지라치가 돌려두었네요. 배틀필드론 토네로스가 나갔습니다. 상록숲이 없어졌기 때문에 패 에너지가 없다면은 이번 차례 토네로스를 공격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프코코콕을 벤치에 깔아두고 여기서는 사이코 리차지 2번을 카프코코가 대주었습니다. 토네로스 후퇴 발비가 1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토네로스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카프코코콕이 나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패에 에너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전 비행을 사용해서 모든 포켓몬에게 20 데미지 주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기라티나가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 기절했기 때문에 저주의 부적 효과가 발동해서 데미지 카운터 4개는 모두 오케이징에 올려주었네요. 그래도 기라티나와 지라치를 한 번에 기절시켜서 프라이즈 2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기라티나 칼라마네로 측은 기라티나 깨어진 문을 사용해서 오케이징과 칼라마네로한테 10씩 올림으로써 오케이징이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즈를 한 장 더 가져가게 되는 기라티나 칼라마네로 측인데 패에서 초에너지를 붙여주고 사이코 리차지 2번으로 다시 한번 섀도우 임팩트 발비를 만족시켜주네요. 이어서 마샤도의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 4장을 드로우할 수 있게 하는데요. 4장이 된 패에서 미나의 대접을 사용해서 상대 필드에 있는 포켓몬 수 총 5장을 드로우하게 됩니다. 이어서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덱 위에서 2장을 보고 1장을 버리고 1장을 패로, 여기서는 따라큐를 버리고 아마 칼라마네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어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 5장을 확인하고 저주의 부적을 패에 추가했습니다. 꾸준히 저주의 부적을 기라티나한테 붙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대하기가 껄끄러워지네요. 배틀필드로 기라티나가 나가고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카프코코를 기절시키고 40 데미지는 기라티나한테 돌렸습니다. 배틀필드로 토네로스가 나가고 패에 있는 토네로스를 추가적으로 내려놓고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천둥 토네이도가 무색 에너지 산발비이기 때문에 이로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이코 리차지로 벤치에 있는 토네로스와 볼트로스에게 초에너지 한 장씩 붙여주고 패에서 칼라마네로 코스트로 미스터리 트리를 사용해서 덱에서 초타입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지컬 스왑 기술을 가진 카푸나비나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EV 테오키스 GX의 강력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EV 테오키스 GX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천둥 토네이도를 사용해서 배틀필드에는 80, 벤치는 20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라티나 칼라마네로의 차례로 넘어가서 구즈말 사용해서 칼라마네로를 선택하고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이로써 칼라마네로 한 마리를 끊음으로써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EV 테오키스 GX를 견제한 게 아닐까 싶네요.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는 구의 머리띠를 가져왔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칼라마네로를 기절시키고 40 데미지는 벤치에 있는 마샤도에게 올려주었습니다. 사이코 리차지를 한 번밖에 못 사용하게 되었지만 패에 더블 무색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코 리차지로 총 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를 만족시켜주면서 크로스 디비전 GX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로스 디비전 GX는 데미지 카운트 10개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라치, 기라티나, 마샤도에게 1개씩, 남아있는 칼라마네로 2마리에게 3개씩 올림으로써 한 번에 5마리의 포켓몬을 기절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네로스를 활용함으로써 배틀필드에 80이란 큰 데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디비전 GX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었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